이지혁에게 맞는 심장이 가능성으로 뜬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적합 가능이라는 말이 다시 떠오른 거죠. 문제는 그 심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심장은 박영란을 괴롭혔던 스토커 사건과 연결된 사람에게서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스토커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감옥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도망치듯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결국 뇌사 판정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사 장기 기증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심장 적합 후보로 이지혁 이름이 떠올랐던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적으로는 더 무섭고요. 여기서 박영란와 이지환이 흔들립니다. 박영란은 스토커 때문에 인생이 부서질 뻔했고 그 공포를 고성희가 가족 결속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해왔습니다. 박영란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요. 그런 박영란가 그 사람 심장이 이지혁에게 갈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뒤집힙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요.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박영란은 그 사람이 남긴 공포가 아직 몸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장이 거래의 카드가 되기 딱 좋은 소재라는 겁니다. 고성희는 이걸 알면 자신에게 유리한 그림을 그리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는 감정을 잘라내고 목적을 붙잡는 사람이니까요. 고성의 입장에서는 이지혁의 이식이 성사되든 말든 그 과정이 자신의 방어에 유리하면 됩니다. 이식이 됐으니 내가 관리했다 같은 식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보류시켜서 숨겼다는 방식으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성희는 어느 쪽이든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을 가지려 하겠죠. 그런데 박진석은 그 심장을 카드로 쓰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오히려 그 심장이 카드가 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카드를 들고 있는 손 자체를 잘라내려 할 겁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건 한 번의 폭로가 아니라 판의 종료니까요. 그리고 지은호와 이지혁이 여기서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지은호는 한우진 때문에 이미 기증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한우진에게 간을 준 사람이 지은호라는 건 확정된 사실이고 그 이후 거부 반응까지 겪으면서 지은호는 더 지쳐 있습니다. 그런 지은호가 이지혁의 심장 이야기까지 마주하면 머리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반갑고요. 가슴으로는 또 누군가의 생명이 누군가의 생명으로 덮이는 상황이 너무 무섭습니다. 지은호가 두려워하는 건 이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이식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정되는 상황입니다. 지은호는 이미 그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이지혁은 여기서 처음으로 고집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이지혁이라면 내가 알아서 한다, 나 혼자 버틴다로 밀어붙였을 텐데요. 지금 이지혁은 다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은호 때문입니다. 지은호가 자신을 지키려 뛰어드는 사람이라는 걸 이지혁이 너무 늦게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기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지은호를 또 상처 입히기 싫어합니다. 그게 이지혁의 내면을 가장 크게 찢는 갈등이 됩니다. 박진석은 그걸 역이용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사람들을 묶는 순간 오히려 그 묶임이 증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더 크게 움직일수록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오늘 밤 고성희에게 웃으며 말할 겁니다. 여전히 다정한 얼굴로요. 그리고 고성희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 박진석은 봉투를 꺼낼 겁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전산 로그와 돈의 흐름과 목소리 조각이 들어있고요. 겉으로 보기엔 종이 몇 장인데 사실은 고성희가 쌓아온 완벽한 이미지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칼입니다. 박진석은 그걸 한 번에 휘두르지 않을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아직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뒤 마지막 문장으로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당신이 숨긴 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었어. 고성희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이 누른 보류 버튼이 단순히 한 사람의 순번을 미룬 게 아니라는 걸요. 그 버튼 하나가 한우진의 밤을 더 길게 만들고 이지혁의 시간을 더 짧게 만들고 지은호의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여기서 더 잔인해져야 하거든요.
바로 그때 병원에서 최종 확인이 뜹니다. 이지혁에게 맞는 심장 후보가 가능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외부 확인 필요라는 문구가 따라붙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또 손 떼려 하면 손 뗄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은호는 결국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둘 다 지키겠다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누군가가 이식을 거래로 만들려 한다면 지은호는 그 거래판을 부숴야 합니다. 지은호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지은호는 이미 한우진의 간이식 과정에서 이상했던 조각들을 몸으로 겪었고 그 조각들이 지금 이지혁 사건과 겹치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겹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그 기록을 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혁은 선택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은호와의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서요. 이지혁은 이제 더는 혼자로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겁니다. 누가 봐도 살릴 기회여야 하는데요. 그날 밤 병원 전산에 뜬 한 줄 때문에 이지혁의 심장도 지은호의 선택도 고성희의 얼굴도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외부 확인 필요라는 문구는 겉으로는 절차 같았는데요. 이식 대기판에서는 그게 곧 손댈 구멍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지혁에게 맞는 심장이 적합 가능으로 다시 올라왔는데도 병원 전체가 기뻐하기보다 조용히 숨을 죽였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누가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이지혁의 가능성은 가능해서 보류로 순식간에 미끄러질 수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그 사실을 아직 정확히 모른 채로 숨이 가빠졌다가 괜찮아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었고요. 이지혁이 스스로를 달래는 방식은 늘 비슷했는데요. 괜찮아, 지금은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손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이런 자신이 싫었어요. 비혼주의를 고집했던 이유 중 하나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자신이 더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지혁은 기댈 사람을 만들지 말자고 버텨온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버팀이 도리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이지혁 휴대폰에 지은호 이름이 뜨면 어땠을까요? 이지혁은 화면을 보고도 바로 누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동시에 지은호까지 끌어들이면 안 되라는 두려움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이지혁은 아직도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스스로를 찢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지은호는 외부 확인 필요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미 병원 밖으로 뛰어나가 있었어요. 지은호는 한우진 때문에 간이식의 무게를 이미 겪은 사람입니다. 한우진과 지은호가 어릴 때 헤어진 쌍둥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은호가 한우진에게 간을 기증했다는 건 이미 방송에서 확정된 사실이죠. 그런데 그 확정된 사실은 지은호에게 자랑이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무게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부 반응이 올라올 때마다 지은호는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꼈고요. 내가 살린다고 했는데 내가 준 게 더 아프게 만들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이 지은호의 잠을 갉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이지혁의 심장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단순히 선배가 위험하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이식은 의학이 아니라 사람을 숫자로 바꾸는 구조였고요. 그 구조에 돈이나 권력이 섞이는 순간 누군가의 생명이 협상 카드로 굳어지는 걸 지은호는 이미 느껴봤습니다. 지은호는 그 냄새를 누구보다 싫어했고 그 냄새가 다시 이지혁에게서 나기 시작하니까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은호는 한우진 병실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한우진은 아직 고비를 넘기지 못했고 정순이는 딸 지은호 하나만 믿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정순이는 이미 삶에서 너무 많은 걸 잃었고 지금 남은 건 딸 지은호와 쌍둥이 아들 한우진의 살아만 있어줘라는 기도뿐이었거든요. 지은호는 정순이가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늘 그랬듯이 반만 말하려고 했는데요. 정순이에게는 엄마 우진이 옆에 있을게라고만 말하고 나머지 반은 삼켰습니다. 지은호가 지금 이지혁이라는 이름까지 꺼내는 순간 정순이가 더 크게 흔들 게 뻔했거든요. 지은호에게 반만 말하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성재가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이고 박진석의 아들이죠.
박성재는 지은호에 대한 감정은 이미 완전히 정리했고 이수빈만 깊이 사랑한다는 설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박성재는 그 사실을 스스로도 지키고 있었고요. 다만 박성재는 오늘 밤만큼은 사랑보다 친구가 먼저였어요. 이지혁이 숨을 몰아쉬며 버티는 걸 이미 봤거든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말부터 줄였습니다. 지은호, 지금 이지혁 이름으로 이상한 움직임 있어. 지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박성재는 한숨을 짧게 뱉었습니다. 심장 후보가 떴는데 외부 확인이 붙었어. 누가 뒷문 열어놓은 거야?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은호에게 외부 확인은 곧 윗선이었고 윗선은 곧 돈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그 윗선이 누구예요? 박성재는 잠깐 망설였는데요. 그 망설임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이미 고성희를 의심하고 있고 동시에 더 큰 줄을 끊으려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정은 아니야. 근데 우리 집 쪽이랑도 엮여 있어. 우리 집이라는 말이 나오자 지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는 권력욕이 강하고 신분 상승을 위해 감정을 잘라내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고성희는 과거에 자신의 쌍둥이 자식 중 딸을 버렸고 후회하지 않는 척 살아왔죠. 이 설정은 지금까지도 계속 여지로 남아있고요. 지은호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고성희가 이상하게 불편해하는 것도 그냥 기분 탓으로 끝낼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아주 현실적인 말을 덧붙였는데요. 지은호, 내가 해야 할 건 울거나 뛰어다니는 게 아니야. 기록해. 내가 봤던 이상한 조각들, 한우진 간이식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이상한 공기들, 이번 이지혁 건이랑 겹치는 것들. 전부 정리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호는 그 말이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잡혔습니다. 지은호에게 기록은 싸움이었고 박진석에게 그 기록은 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각, 이지혁은 병원 밖 어딘가에서 자기 시간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지혁은 혼자 버틴다를 원칙처럼 들고 살았는데요. 그 원칙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오히려 더 혼자가 되려 했습니다. 이상철 앞에서는 일이 좀 복잡해졌어라고 웃고 김다정 앞에서는 밥 챙겨 먹었어. 같은 말로 태연한 척하고 이지환 앞에서는 너까지 심각해지지 마라고 툭 던지는 방식으로요. 이지혁은 웃을수록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도 그 내려앉음이 병인지 불안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사람을 더 미치게 합니다. 바로 그때 병원에서는 조용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환자 이름이 오르내리고 서류가 돌고 전화가 오가는데요. 아주 짧은 문장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재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절차상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말들은 모두 그럴듯했지만 결국 뜻은 하나였죠. 잠깐 멈출 수 있다. 그리고 그 멈춤을 누가 제일 잘 이용하느냐 하면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늘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으로 살아야 버티는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이지혁의 이식이 성사되든 말든 그 과정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됩니다. 이식이 성사되면 내가 관리했다고 말할 수 있고 이식이 미뤄지면 조용히 처리했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고성희는 먼저 박영란을 건드렸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의 딸이고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박영란은 스토커 사건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 공포가 아직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에게 맞는 심장 후보가 그 스토커 사건과 연결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 박영란가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박영란은 머리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건 좋은 일을 알지만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고성희는 그 약점을 너무 정확히 압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에게 말했을 겁니다. 영란야, 너한테 상처 준 사람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 넌 또 흔들릴 거야. 엄마가 막아줄게. 그 말은 다정한 척하지만 사실은 통제입니다. 고성희는 막아준다는 말로 박영란을 자기 손 안에 다시 넣으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박영란 옆에는 이지환이 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지내며 박영나에게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다만 이지환은 감정을 드러내면 박영나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늘 참는 쪽이었죠. 이지환은 과거의 배신을 경험한 뒤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데 박영나에게는 이상하게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버렸고요. 그 믿고 싶다는 마음이 이지환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믿는 순간 잃을 수 있으니까요. 박영나는 결국 이지환에게 짧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지환 씨, 나 지금 숨이 막혀요. 이지환은 그 한 줄에 바로 달려가려 했을 텐데요. 여기서 이지환은 계산을 합니다. 달려가면 고성의 눈에 띄고 고성이가 더 꽉 조일 수 있습니다. 안 달려가면 박영나가 더 갇힙니다. 이지환은 결국 흔들리면서도 결정을 내릴 겁니다. 지금 가요. 이게 이지환의 방식입니다. 위험 앞에서 계산이 길어지면 결국 누군가 다친다는 걸 알거든요. 그 시각 박진석은 고성의 옆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을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이미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상태죠. 박진석이 성급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성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증거를 더 쌓게 만들어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요. 박진석은 복수를 준비하지만 단순히 고성이를 망가뜨리는 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자기 집안을 거래의 판에서 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박성재를, 박영나를, 그리고 회사의 이름을요. 그게 박진석의 진짜 목적이죠. 판을 종료시키는 것. 박진석은 김 변호사에게 이미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의 건은 끝까지 모르는 척이다. 대신 병원, 재단, 회사 라인 누가 움직이는지 전부 묶어. 박진석은 이런 말을 할 때도 감정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하게 말하죠. 그 담담함이 더 무섭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으로 흔들리는 순간을 상대에게 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담담함이 박성재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살려야 하고 이수빈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아버지 전쟁에도 끌려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박성재는 이수빈에 대한 사랑이 확정돼 있는 인물입니다. 지은호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정리돼 있고요. 박성재와 이수빈은 양가 집안 반대로 헤어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이 설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긴 말 못합니다. 수빈아, 나 지금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이수빈은 밝게 웃는 얼굴을 잘 쓰지만 그 웃음은 애교가 아니라 방어일 때가 많습니다. 이수빈은 괜찮아를 연습처럼 붙이고 살아왔고요. 박성재가 흔들리는 순간을 이수빈은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립니다. 이수빈은 물었을 겁니다. 또 우리 집 때문이야?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겠죠. 아니, 이번엔 지혁이 때문이야. 이수빈의 얼굴이 바로 굳습니다. 이수빈은 이지혁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웃으면서 다 숨기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위험해지면 아무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요. 이수빈은 마음이 복잡해지면서도 결국 나왔을 겁니다. 사랑은 늘 그렇잖아요. 무섭다는 걸 아는데도 손을 내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때 박진석 쪽에서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바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병원 재단 쪽 라인에 아주 정중한 후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겉으로는 선의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신들이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압박이기도 하죠. 박진석은 그런 걸 너무 잘 압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도 아주 부드럽게 말할 겁니다. 여보, 요즘 병원 일이 시끄럽다며? 우리 집안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겠어. 고성희는 그 말에 속으로 뜨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 이미지라는 단어는 고성희에게는 무기이자 족쇄니까요. 고성희는 웃으며 답하겠죠. 회장님, 제가 알아서 정리하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박진석은 확신합니다. 알아서 정리한다? 그럼 너는 지금도 손대고 있네. 여기서 박진석은 한 번 더 덫을 조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궁지로 몰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하게 해줍니다. 더 부드럽게,
더 다정하게요. 고성이가 방심할수록 더 움직이게 되니까요. 고성이가 더 움직이면 흔적이 더 남으니까요. 그 와중에 박영나와 이지화는 결정적인 갈림길에 섭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이가 자기 사건을 이용했다는 걸 이제 입 밖으로 말해버렸고, 이지화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더 이상 그냥 보디가드로 남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이지환이 마음을 숨기는 건 박영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박영나가 엄마가 무서워라고 말해버리면 이지환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정말로 데리고 나갈까, 아니면 여기서 버티게 할까? 이지환은 결국 박영나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영나 씨, 원하면 오늘 밤 잠깐이라도 다른 데로 가요. 숨 좀 쉬어요. 박영나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오르면서도 또 무서워졌을 겁니다. 도망가면 엄마가 더 세게 잡을 거예요. 이지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할 겁니다. 그래도요. 잡히기 전에 숨 한 번은 쉬어야 하잖아요. 이 대화는 작은 듯하지만 고성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건 자기 통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필 박영나면 더 미쳐버립니다. 고성희는 박영나를 통해 자신이 정상 가족처럼 보이기를 원해왔고, 박영나가 흔들리면 그 이미지가 무너지니까요. 여기서 또 한 번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정순이일 수도 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엄마이고 이미 많은 걸 겪고도 딸을 붙잡고 버티는 사람이죠. 정순이에게 이식 관련 전화가 오면 정순이는 무너지기 직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순이는 딸 지은호가 이미 간을 준 몸이라는 걸 알면서도 딸이 또 무너질까봐 늘 겁이 나 있거든요.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겁니다. 우리 은호 지금 괜찮은 거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대답이 막힙니다. 지은호는 늘 괜찮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번엔 그 괜찮다가 너무 거짓말 같아서 목이 메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여전히 친근한 말투로 버텨야 합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집에서 숨 쉬고 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지은호는 잠깐 벽에 기대고 숨을 고르겠죠. 그리고 그때 지은호 휴대폰에 낯선 파일 하나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니고 음성 파일 같은 거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거는 묶어. 다른 것부터 처리해.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 확신이 안 서면요. 고성애 같기도 하고 고성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애매함이 제일 무섭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고성희처럼 들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게 진짜 고성의 목소리가 아니면 이 판은 더 큽니다. 고성희를 앞세워 싸움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그 사이에서 진짜 손은 빠져나가려는 제3의 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그 음성 파일을 들은 순간 머리가 차갑게 식었을 겁니다. 이제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진짜 판 싸움이네. 지은호는 곧바로 박성재에게 보낼지, 박진석 쪽 사람에게 보낼지, 아니면 먼저 이지혁에게 알릴지 고민합니다. 이지혁에게 알리면 이지혁이 더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안 알리면 이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는 이 선택에서 또 한 번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우진 쪽에서 호출이 들립니다. 보호자분. 지은호가 뛰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은호 손에는 아직 음성 파일이 남아있어요. 한우진 병실로 뛰어가면서도 지은호는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이걸 지금 보내? 아니면 지금은 우진이부터? 지은호가 병실 문을 잡는 순간 지은호의 손이 떨립니다. 한우진이 눈을 뜨고 있는지, 숨은 어떤지, 얼굴빛은 어떤지 지은호가 확인하려는 순간에도 휴대폰은 계속 진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지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호는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받으면 목소리가 흔들릴까 봐요. 하지만 안 받으면 이지혁이 진짜로 혼자 무너질까 봐요. 지은호는 결국 아주 짧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배, 지금은요, 제가 한우진 옆이라서 길게 못해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냥 내가 살아있는지만 확인하려고. 이 말이 지은호를 더 아프게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지라는 표현이 지금 이 판에서 너무 잔인하잖아요.
지은호는 한우진을 보며 그리고 이지혁을 떠올리며 속으로 아주 짧게 결심할 겁니다. 이번엔 내가 누군가의 버튼을 못 누르게 해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전산에 아주 짧은 변화가 다시 생깁니다. 가능 옆에 있던 표시가 한번 깜빡입니다. 그 깜빡임이 단순 오류인지 누군가가 다시 접속한 흔적인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지혁의 심장은 지금 의학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은호의 밤은 지금 간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박진석의 미소는 지금 부부 문제로만 남지 않습니다. 고성희의 통제는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먼저 달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람을 카드로 만드는 손을 잡아 꺾느냐가 전부가 될 겁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의 다음 편 기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